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뇨에 관한 올바른 정보와 치료법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당뇨 알아야 낫는다 민정입니다. 자전거를 타게 되면 제2형 당뇨병 위험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덴마크의 한 대학교에서 50에서 65세 사이의 덴마크인 5만 명을 대상으로 5년 동안 조사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자전거를 규칙적으로 타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당뇨병 위험이 20% 감소했고요.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역시 당뇨 위험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전거 타는 거 늦지 않았다는 얘긴데요. 당뇨병 위험이 걱정되신다면 자전거로 건강관리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나만의 당뇨 치료 극복기나 혈당 극복 노하우가 있으시면요. 전화와 문자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전화는요. 02-318-2275, 318-2275고요. 문자는 샵 3772번 열어놨습니다. 오늘도 당뇨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와 인공췌장기 치료법에 관해서 좋은 말씀 주실 최수봉 교수님 모셔봤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날이 갈수록 당뇨병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환자들이 내가 당뇨병에 걸렸는지 혹은 당뇨병 위험이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요. 왜냐하면 당뇨병은 유전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 중에 당뇨병 환자가 없으니까 나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요새가 많아지는 이유는 생활이 복잡해서 그렇죠. 음식도 소화되고 운동 부족이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췌장이 떨어져 가지고 당뇨병 상태로 유발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당뇨병 원인은 이 환경입니다. 음식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러다 고도의 산업화되면서 사람이 잘 못 쉬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죠. 당뇨병 원인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우리가 일제히 당뇨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초기 증상이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다식, 다뇨, 다음 이 세 가지가 초기 증상이고요. 또 사람에 따라서는 쉽게 피로감을 느낀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당뇨병의 초기 증상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특이적인 증상이에요. 뭐 피곤한 게 뭐 꼭 당뇨병 때문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일 많이 해서 생기는 거고 소변 많이 보게 되고 물도 많이 먹고 그것도 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굉장히 비특이적인 일반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초기 때 당뇨병인지 잘 모르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수도 있죠. 그동안 좀 나빠지니까. 그래서 좀 피곤하고 그러면은 한번 혈당 검사해보고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병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 우선돼야 합니다. 당뇨병, 어떤 병이고 우리가 그 병을 방치해뒀을 때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당뇨 환자들 왜 안 낫느냐 하면은 당뇨병이 뭔지 잘 모르고 치료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의사 선생님께서 그걸 잘 설명해 주는 분도 있지만 안 설명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거 자기가 이제 계속 잘 낫게 해야 되는데 그 원인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원인은 뭐냐면 한번 그림을 보시면요. 지금 저렇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안 먹을 수는 없죠. 에너지를 막 먹기 위해서. 음식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먹는데 첫째는 소화가 돼서 소화기관에서 포도당으로 만들어져서 들어오게 되죠. 포도당은 우리 에너지 원입니다. 휘발유 같은 건데 그것이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이 우리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힘이 되고 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적에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내야만이 피 속에서 인슐린이 있어야만 피 속의 포도당이 우리 세포로 들어가서 힘과 살이 되는 거죠. 근데 당뇨병은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췌장에서 인슐린 나오는 것이 문제가 생겨서 췌장이 좀 망가졌단 말이죠. 떨어졌죠, 기능이. 그리고 인슐린이 적게 나오게 되니까 동화적이 안 되니까 피 속에 들어 음식은 제대로 먹었는데 피 속에 들은 에너지 포도당을 떨어뜨리지 못하죠. 올라가 있고 사용 안 하니까 우리 몸이 이제 중요한 게 우리 몸인데 우리 몸은 에너지 공급을 못 받았으니까 우리가 배가 고프니까 많이 먹게 되고 많이 먹으면 혈당 더 올라가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결국 급기야는 에너지 부족 상황이 심해지면은 자기 몸 자신을 녹여가지고 파괴해가지고 포장을 바꿔가지고 우리 몸을 사용하니까 우리 몸의 사이즈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영양 실조가 심하게 오게 되니까 우리 온몸이 망가져서 눈도 멀고 콩팥 나빠진 여러 종류의 합병증이 오게 되는 그런 병을 당뇨병이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결국 혈액 속의 당 수치가 높아지는 게 문제인데요. 교수님, 현재 대부분 일반적인 치료법이 혈액 속의 당 수치를 낮추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글쎄, 그게 당뇨병 상태에서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이 혈중의 포도당이 보통은 100 정도인데 2배, 200, 300까지 올라가니까 그것만 떨어뜨려지면 병이 없어질까지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된 이유는 자기 몸이 살기 위해서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소변으로 포도에 빠져나가는데 췌장에서 인슐린이 부족하니까 혈당을 좀 올려야만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학자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일반인들은 혈당 높은 것이 많이 보인다. 그 원인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안 나온 거니까 혈당 높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췌장에서 인슐린이 안 나오는 게 근본적인 원인이니까 그걸 빨리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혈당을 떨어뜨리면 당뇨병 모든 치료가 좋다. 이건 정말 그 과학자 입장에서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혈당을 떨어뜨리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음식 적게 먹어서 혈당 떨어질 거고 운동 많이 떨어질 거고 그렇다고 췌장 기능 회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당뇨병 원인을 잘 알고 그것을 원인을 없애는 치료 방법을 환자들이 선택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 수치를 낮추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췌장의 기능을 살리는 데 목적을 두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미 망가진 췌장의 기능을 살릴 수가 있을까요? 이제까지는 췌장 기능 한번 망가지면은 안 살아난다고 그렇게들 많이 알고 있는데 과학은 항상 발전하는 거니까 과학은 옛날 것이 없어지고 새 것으로 바꿔지는 거니까 췌장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많이 알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이제 얘기하려 인공 췌장기 방법을 췌장기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췌장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인공 췌장기 기법. 그렇다면 이 인공 췌장기 기법의 원리가 무엇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인공 췌장기라는 건 뭐 의료기기고 외부에 다는 인공 장기인데요. 그 안에 인슐린이 들어있고 췌장은 인슐린을 계속 주는 것도 아니고 식사 때마다 많이 주고 또 저걸 또 떨어지니까 그걸 컨트롤하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정상 췌장과 똑같이 얇은 주사줄을 통해서 아주 얇은 바늘로 꽂아도 잘 안 느끼는 얇은 바늘을 꽂아서 24시간 동안 이 췌장 기능을 잘 대신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진짜 저 기계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정상 췌장에서 인슐린 나오는 거 보면요. 하루 종일 많이 나올 때가 있고 거의 안 나올 때가 많이 나올 때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식사 때마다 많이 나오니까 동화정에. 그런데 그것이 저 밑에 있는 빨간 것처럼 당뇨병 때는 췌장에 이제 베타 세포라고 할까요? 췌장에 인슐린 받는 세포가 망가져 가지고 조금밖에 안 나와요. 안 나온 것을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이처럼 인슐린을 공급해 주는 정상 췌장을 흉내내는 그런 기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인공췌장기 치료를 하게 되면은요, 췌장이 건강해지거든요. 인슐린 잘 들어가면 인슐린 동화를 보니까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고, 그거는 다른 눈이나 이제 다른 세포도 건강해지만 췌장 세포도 건강해서 인슐린 세포 건강해가지고 인슐린 많이 나오게 되니까 내부 췌장이 좋아지니까 외부의 인공췌장기는 인슐린 들어간 전혀 줄게 해가지고 나중에 다 회복하면 아무 치료도 안 되는 상태까지 보게 되는 거죠. 저희가요 실제로 인공 췌장기 치료를 하고 계신 분을 만나봤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오늘 찾아온 곳은 대구광역시. 한창 바쁜 오늘의 주인공 발견.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생은 60부터 60세 정무환 씨를 만나봅니다. 오랫동안 사업을 해온 정무환 씨. 20년 전 갑자기 건강에 이상을 느꼈답니다. 당뇨가 처음에 왔을 때는 15년에서 20년 사이 거진 때 그때는 처음에는 몰랐었고 늦게 알았어요. 처음에 산악회로도 열심히 다녔고 운동도 많이 했었어요. 수영도 하고 액기스 종류로 담아나는 그거를 먹었어요. 먹어서 갑작스레 이제 몸무게도 빼려고 운동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요. 했는데 갑작스레 몸이 쭉 빠져가고 당뇨를 재는 당뇨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서 이제 체크해가 보니까 당뇨가 심하다 하는 느꼈어요. 평소 운동 마니아로 불릴 만큼 운동을 열심히 했던 정무환 씨에게 급작스러운 당뇨 판정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2003년도에 내가 심근경색이라는 와서 이제 쓰러지고 산악회 따라 등산을 갔는데 그 산에 올라가다가 몸에 막 가슴이 양쪽으로 쪼이고 이래갖고 그걸 이거 큰일 날 병이다 싶어 병원에 찾았더니 당뇨하고 알고 합병증이라 하나 알고 이제 밥 같은 것도 굉장히 가려 먹고 음식물을 진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간 따라 뭐 고기도 못 먹고라고 최소한 뭐라 그렇게 하니까 몸에 힘이 없어져요. 당뇨 판정과 함께 찾아온 합병증으로 심근경색 수술까지 받은 정무환 씨. 이후 열심히 관리를 했지만 혈당 관리는 제대로 되질 않았는데요. 보통 내가 이제 이런 조그만 가내공업 하다 가면은 뭐 참 때는 참 시간에 가서 소주 한 잔 먹고 그것도 음식 먹고 하면은 그게 당뇨하고 다 연관이 있더라고요. 때로는
손님들하고 모이면은 거래소 손님들하고 모이면 할 수 없이 먹을 때가 있어요. 신경에서 오기 전에 당뇨를 알기 전에 술을 먹다 하면 진짜 밤새도록 술 먹어도 안 취할 정도로 마셨다 하면 엄청나게 많이 마셨어요. 그렇게 10년을 보낸 정무환 씨의 건강.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당뇨 약을 먹었어요. 먹었어도 그 줄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수치를 유지하는 것 같고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그래가 자꾸 악화되는 거죠, 결론은. 그래가 내가 그 병원의 의사하고 사실은 등지고 싶다시피 안 갔었어요, 그러고부터. 의사분들인데 그런 질문을 했어요. 내가 약을 먹어 10년 후에 이 상태를 유지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더 악화됐을 때 당신들이 책임진다 소리를 못 하더라고요. 혈당 관리가 최우선이었던 그가 선택한 다음 방법은 바로 인공 췌장기 치료. 안정적인 혈당 조절이 가능해졌다는데요. 이거 인공췌장기 달고 음식을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몸무게가 옛날만큼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이래 됐습니다.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건강해졌고 전에는 가벼운 거라도 좀 빠르게 들었다 놨다 하면 숨이 차고 이랬었는데 지금 그게 없어졌어요. 제 아시는 분은 눈이 안 보이던 게 눈이 굉장히 맑게 보인다 하고 이런 분이 있고 이래가 그분도 내하고 한 보름 사이에 같이 차이 나게 달았어요. 인공 췌장기를 달고 생활해온 지 10년. 점차 건강을 회복하면서 정무환 씨는 무엇보다 자신이 걱정하던 가족의 고민을 덜어준 게 감사하다고 합니다. 나로 인해 가지고 집사람도 고생을 많이 하셨죠. 당뇨에 뭐 좋은 약에다가 뭐 없나 싶고 뭐 음식물도 이런 거 갖고 막 좋은 일 막 이래 갖고 그런 것도 많이 먹겠는데 자기도 어디 가면 당뇨에 대해서 유심히 듣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이제 어느 병원에 가면은 이런 게 있다 해 갖고 그래 찾아갖고 달았습니다. 희망만큼 좋은 약도 없습니다. 정무환 씨는 오늘보다 내일 더 건강해질 자신의 모습 때문에 하루하루가 행복하다는데요. 65살이나 한 5년 정도, 5, 6년 정도 다 하고 조용한 곳으로 뭐 어디 시골로는 가갖고 놀러도 다니면서 이렇게 편하게 이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은 내 몸 건강이 정상적인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좋은 약도 본인의 노력 없이는 완성이 될 수 없습니다. 정무환 씨가 오늘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이유겠죠. 화면으로 정무환 씨 만나보셨습니다. 정무환 씨는 20년 전에 당뇨 판정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뇨라고 하면 많이 먹고 운동 안 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걸린다고 알고 있는데요. 정무환 씨는 굉장히 운동을 열심히 하셨다고 들었어요. 의외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게 잘못된 이제 지식이 당뇨병은 운동이 부족 때문에 생긴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경우 상당히 드물고 그래서 이제 당뇨병은 운동과는 관계가 없는 거 원인은 췌장이 망가져서 생기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쉽죠. 네, 그러니까 누구도 당뇨병의 위험에서 안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당뇨 환자들이 당뇨 판정을 받고 난 이후에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바로 식이요법입니다. 정무환 씨 같은 경우도 고기도 못 먹고 야채만 드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힘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런데 혈당이 오르는 걸 주의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과도한 식이요법은 오히려 당뇨병 환자들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고요. 혈당만 생각하면은 혈당의 원인인 음식을 적게 먹으면 혈당 떨어지면 좋을 것 같지만은 그렇게 적게 먹는 걸 정상이 당연히 먹었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운이 빠지고 다른 연료 부족에서 영양 실조 때문에 합병증이 많이 오겠죠. 신경수도 올 수도 있고요. 정무환 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인공 췌장기 치료를 시작하셨는데요. 10년 동안은 별다른 문제 없이 혈당 조절도 안정적으로 됐고 몸도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이 인공 췌장기 치료가 합병증 예방 효과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우리 중요장기들이 세포의 에너지 부족이니까 다 파괴되죠. 심근경색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20세기 가장 훌륭한 연구인데 당뇨 조절과 합병증이고 DCCT라고 합니다. 이게 1440명의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 720씩 나눠가지고 기존의 치료와 인식펌프 치료를 비교해봤어요. 10년 동안. 혈당치가 초록색에 노란 게 떨어져 있죠. 저것이 뭐냐 하면은 인공체장 치료는 게 노란 거거든요. 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 보면은 당화 혈색소를 보면은 처음에는 9%인데 그 중에 반수, 1441명 반 700명을 인식펌프 바꿨더니 7% 떨어졌어요. 그걸 10년간 유지했고 저쪽 9% 유지했죠. 10년 후에 이 720명씩에 대해서 합병증 얼마나 봤더니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60% 망막증, 신장합병, 신경합병이 60% 줄어들었다는 것을 밝혀돼 가지고 실제로 그러면 왜 옛날 치료와 같은 임신 치료인데 다르냐? 또 그런 질문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1979년도에 발표된 저 연구에 의하면은 인슐린 주사, 인슐린 펜의 경우에는 같은 인슐린 양을 같은 인슐린 주사기로 같은 산에 같은 장을 뽑아 넣어도 피 속에서 나오는 인슐린 양을 흡수하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땐 저혈당, 어떤 고혈당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같은 인슐린을 인공 췌장기 치료를 했을 적에는 피 속에 나타나는 인슐린 농도가 3% 미만으로 아주 조절이 잘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양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 차이에서 저혈당, 고혈당 훨씬 적어지는 거죠. 스웨덴에서는 18명에 대해서 비교해 봤더니 어떻습니까? 수명 어떻게 되냐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인공지장기 한 경우가 훨씬 더 오랫동안 살아있죠. 인슐린 주사 맞는 것보다. 또 한 가지도 총 사망 생존도 훨씬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이유는 합병증이 적게 오니까 인슐린 펌프 단 사람이 기존의 치료보다 합병증이 적게 오니까 오래 사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전 세계 학술 당하는 의사들은 인슐린 펌프 치료가 합병증 예방한다는 건 아주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외에도 당뇨병, 합병증은 정말 온몸으로 올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교수님, 합병증에 관해서 한번 간단하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당뇨병은 췌장이 망가지는 게 당뇨병이 췌장만 망가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다른 중요 기관들이 영양실조가 또 망가지는 게 당뇨병 합병증이죠. 그 한번 보면은 다리를 절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교통사고 후에 다리 절다는 것보다도 당뇨 절다는 게 훨씬 많죠. 교통사고 훨씬 많고 비당뇨병 환자가 약 10배 정도 증가해요. 당뇨 환자에 비해서. 그래서 절단율이. 또 한 가지는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인 눈에 있는 망막이 망가져 가지고는 후청소 심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망막증. 이거 금방 오는 건 아니죠. 한 20년 동안 잘못해야지 오는 것이니까 20년 전에 오면은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벌써 당뇨병에 치료하고 있으니까 그 전에 치료를 잘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당뇨병에 이제 신장이 나빠져 가지고 혈액투석하게 되죠. 혈액투석하면 일주일에 두세 번씩 병원에 와야 되고 생활치도 나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심근경색 많이 오니까 사망도 많이 하게 돼서 이런 것들이 신장 인공 신장실의 한 80% 정도까지는 그 당뇨병 때 오는 병이니까 합병증 오기 전부터 아주 열심히 이제 제대로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치료 방법을 선택해서 해야만이 이게 합병증이 안 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환자들이 이런 걸 잘 통해서 잘 좋은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당뇨 알아야 낫는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보시다가 나의 당뇨 이야기나 나만의 혈당 극복 노하우가 있으시면요. 전화와 문자로 함께하시면 됩니다. 전화는 02-318-2275, 318-2275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활짝 열어놨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 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몇 가지 추려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번호 9352님이십니다. 40대 초반의 당뇨가 왔는데요. 당시에 혈당치가 700이 넘었다고 해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지금까지 계속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혈당이 자주 옵니다. 인공췌장기 치료는 저혈당 증세가 안 생기나요? 부작용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교수님, 저혈당이 자주 온다고요. 이 인공췌장기 치료, 저혈당과의 관계 어떻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저혈당 많이 오는 것은 인슐린이 이제 필요 없이 피 속에 많이 높아질 때 저혈당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치료 방법은 이제 주사로 맞거나 그런 방법이 대부분인데, 아까도 저 논문을 봤지만 인슐린 주사 맞는 경우에는 이 굉장히 흡수되는 속도가 굉장히 양이 차이가 있어 플러스 50% 있다는 것이 1979년도에 이미 발표돼 있고, 인슐린 펌프 치료는 그 흡수되는 속도가 3% 미만으로 돼 있어서 인슐린이 정확하게 들어가니까 인공췌장기 치료가 기존의 인슐린 치료에 비해서 저혈당률이 훨씬 적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세계적인 학술대회에서 나온 건데, 그 여러 가지 연구자에 의하면은 저혈당 발생률이 15분의 1로 줄어들어요. 옛날에 인슐린 주사 맞던 거에 비해서 그런 보고가 있어서 훨씬 인슐린 인공췌장기 치료가 저혈당률이 발생이 적다는 것이 전 세계에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인슐린 펌프 치료하면 저혈당 발생이 기존의 인슐린 주사 방법에서 적다는 게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인공췌장기 치료가 아무래도 몸에 기기를 부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부담스러우실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인공췌장기 치료에 관해서 부작용이라든지 주의해야 될 점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슐린 펌프 치료는 기계를 사용하죠. 첫째는 이제 피부에다가 강한 바늘을 꽂으니까
그 위생 상태를 좋게 해야지 잘못하면 거기에서 염증이 생길 수 있죠. 근데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많이들 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 생긴 경우는 거의 보고 없거든요. 한국에서 봐도 뭐 1년에 한두 명 정도 그래서 그건 저 항생제 주면 그건 나니까 그 외에 또 부작용을 할 것은 이제 알러지 피부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 따라 다른 거고 그리고 주의할 사항은 이제 인식펌프 달게 되면 정상 똑같으니까 정상까지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운동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기계를 사용하니까 한 2주 정도, 1주나 2주 정도 전문 교육 간호사한테 당뇨병이 뭐냐며 당뇨병을 어떻게 치료하며 기계 사용법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잘 하고 하면은 뭐 집에서도 잘 하게 되는 거고요. 병원에 올 필요 없고 집에서도 인식펌프를 뺐다 박았다 다 하니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해보면은 상당히 환자가 건강해지는 걸 많이 보고 있고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그거는 뭐 전 세계 학술대에서도 다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당뇨 치료법 중 하나인 인공췌장기 치료와 당뇨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최수범 교수님, 오늘 시간 고맙습니다. 당뇨 환자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당뇨 알아야 낫는다.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관리 주의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